영상에 주실 네 분을 모셨습니다. 와! 자, 이번엔 팀전으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 먼저 두 분 팀명과 함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저희는 크로스 남의 팀입니다. 저는 21살 박민건입니다. 나는 23살 김현입니다. 와! 저희는 네. 지우입니다. 네, 저는 23살 김지우고요. 네, 저는 23살 전혜원입니다. 먼저 남사친, 여사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부터 해. 여사친 굳이 곁에 두고 있지 않아서 뭐라 정리할 수가. 저희는 그냥 선배당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누나들이니까. 누나들이니까. 선배랑 여사친은 선배 선을 긋네. 손 시게 됐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인 씨 남사친에 대해서? 저는 원래 6개월거리여가지고 원래 업다파였는데 이제 좀 대학교 다니면서 남자 사람들이랑 좀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이제 남사친은 이따주의. 근데 약간 잠재력이 깔려있는. 뭔지 아시겠습니까? 너무 음침한데요? 이 말은 다인이 남자친구들은 뭐야 도망가세요, 다들. 도망가세요. 잠재력이 있다라는 타입니다. 네. 저는 6개월이기 때문에 남사친은 없습니다. 어떻게 아예? 생각하시냐고요? 그냥 굳이 곁에 두지 않는, 그냥 연락하면 연락하는 거고, 그냥 뭐 있으면 있는 거고.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대원이의 친구가 아닙니다. 저도 남사친은 대학교 와서부터는 남사친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전혀 잠재력이 없을 정도의 사이여야 좀 남사친으로 오히려 잠재력도 없애야 된다. 그렇죠. 잠재력이라는 게 있는 순간 위이자. 그러면은 여사친, 남사친에 대한 몇 가지 상황 밸런스를 가져왔는데요. 두 가지 쪽지에 적힌 대로 문항을 골라가지고 나온 대로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 의견으로. 저희가 토론을 마치면은 감독님께서 우승자를 골라주시면은 패배한 팀은 어마어마한 벌칙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들 열심히 토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달려갈 것인가? 여사친, 남사친, 해외 이민 가는 출국날 공항에 와달라고 함 애인의 면접 탈락. 단 둘 다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여사친, 남사친은 진짜로 이제 아예 못 볼 수 있는 해외 이민 수준이고 애인은 3년 동안 준비한 대기업 면접을 탈락해서 굉장히 우울해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제 이 두 쪽지 중에 잘 뽑아야 됩니다. 대표분들이 한 번씩 뽑아가지고 네가 해. 문항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져갈까요? 아이고, 선수를 쳤어야지. 왼쪽이 거기서 A고 보니까. 오른쪽이 B입니다. 짜잔! 오 마이 갓. 저희는 A입니다. 저희 B입니다. 민건 씨 따져보시죠, 바로. A 쪽에서 먼저 의견을 주시면 A. 일단 애인의 면접 탈락. 자기가 떨어진 거잖아요. 자기가. 저기요? 지팔 짚고. 옆에서 위로해준다고 나아지는 것도 없고 결과도 똑같고 근데 이제 아예 못 보는 출국날 가서 인사라도 하고 카톡만 남길 순 없잖아요. 아예 못 볼 수도 있는데. 근데 네. 애인이 고된 순간이잖아요. 애인이 이 면접 탈락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인생에 살다 보면 풍파가 너무 많고 그런 힘든 순간마다 함께 있으면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게다가 출국날 이게 당일치기로 정해진 약속이 아니고 미리 한참 전부터 나 이날 출국해? 알았어. 그럼 우리 못 보니까 그날은 꼭 만나자 해서 보내주는 날일 텐데 애인이 면접 탈락. 다음날 위로해줘도 되고 당일은 전화로도 충분하고 카톡으로도 충분하고 마음을 전할 방법 너무 많습니다. 근데 네. 이번에 못 보면은 영원히 못 볼 수도 있는 나의 오랜 남사친을 안 보러 간다. 이건 조금 너무 인정머리였고 친구로서 자격이 없지 않나. 그렇게 남들랑 바라보고 살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남미세 친구야. 애인의 면접 탈락을 했으면 남미세다. 이렇게 뜻인가요? 애인의 면접 탈락이 만약에 대기업 이제 최종 이제 면접이었어요. 제가 본인이 맞아요. 가고 싶었던. 그렇죠.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제 그 면접에 탈락한 상황이에요. 그 심적 만만치 않잖아요. 그 심적으로 아픔이. 근데 이 순간에 같이 있어주지 않으면은 평생 놓칠 수도 있어요. 혹시 모르는 거예요. 그 애인과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한순간으로 놓칠 만한 그 연인의 씀씀이라면 그냥 놓치는 게 맞아요. 이거 한 번 함께하지 않았다고 그렇게까지 씀씀이가 안된 소갈딱지 같은 사람? 결혼해서도 영원히 이 굴레에 속박될 것입니다. 반박해보세요. 근데 반박 좀 하세요. 근데 그거는 뭐 솔직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겼다. 이 오케이 설득 안 해. 면접 탈락 순간에 이제 애인을 버리고 여사친 남사친한테 가는 거니까 그 한순간의 서운함이 평생 남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면접 탈락도 미리 알 수는 있죠. 좀, 애인이 먼저 말을 해가지고 나 이 나이에 이거 걔가 나을 것 같아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이제 완전 기대한 거예요. 무조건 붙을 거야. 그래서 진짜 붙을 거야. 최종이잖아 이랬는데 띡
불합격 문자가 와가지고 그때부터 애인 눈물 줄줄 흘리면서 자기야 너 자기야 지금 어딨어 이러고 있었는데 근데 오히려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없는 게 더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약간 너무 비참할 때 누가 옆에서 계속 아 괜찮아 그게 더 비참하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을 두고 혼자 괜찮아지길 기다려주는 거죠. 있어주길 바라는 사람이면요? 있어주길 바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있어주면 좋겠는데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은 없어주길 바라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이 출근의 친구도 없어주길 바랄 수도 있어요. 네,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최종 의견을 한 번씩 말하고 감독님께서 결정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좋은 친구라면은 제 상황을 더 이해해줄 수 있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애인의 서운함을 느끼는 것도 한순간이기 때문에 그게 평생 갈 수도 있어서 애인 면접 탈락 위로해주러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그 한순간이 정말 중요할 때가 있어요. 이 애인의 면접 탈락이 우리 사랑의 관계의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인의 면접 탈락에 가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친구가 만약에 또 볼 수 있는 상황이면 상관이 없지만 아예 못 볼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다음날에 애인을 위로해주는 그런 방식이 나을지 않을까. 이 한 번으로 애인을 잃을 수 있다 하셨잖아요. 친구도 잃을 수 있어요. 같은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서 애인을 잃잖아요. 그럼 애인은 회사도 잃고 여자친구도 잃었네요. 서운함은 제가 충분히 풀어줄 수 있습니다. 끝냈고요. 그럼 감독님은 혹시 어떤 팀에 더 마음이 가시는지 A팀, B팀입니다. 일단은 그 밴댕이 소갈딱지가 아주 인상 깊었고요. A는 다음날에도 올 수 있다. 딱 이 바로 인상 깊었기 때문에 저는 A팀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1대0. 네, 다음 문제입니다. 새벽 2시에 10년지기 남사친, 여사친의 전화. 근데 애인이 옆에서 자고 있습니다. 이때 전화를 받는다, 안 받는다. 추가 설명으로는 여사친, 남사친은 종종 새벽에 전화를 걸어왔어요. 평소에는 안 받아도 별 연락이 없었고 근데 오늘은 한 번 전화를 안 받았더니 나 너무 힘들어. 이렇게 문자가 온 상황. 전화를 받으면 무조건 애인이 잠에서 깹니다. 또 왼쪽은 A, 오른쪽은 B. 쪽지를 뽑아보겠습니다. 제가 볼래. 아, 잘 맞는 걸로. 저희는 A, 전화를 받는다네요. 아, 귀여워. 아, 저 전화 받는다고 싶었는데. 다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다음날 연락할 수도 있는 게 종종 새벽에 연락을 해왔다고도 했고 사실 진짜 위급한 상황이었으면은 애인 있는 굳이 저한테 전화할 게 아니라 119, 111을 불렀겠죠. 근데 10년지기 친구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쌓여있겠어요. 그쵸, 민건 씨가 지금 21살이라고 하셨죠. 거의 11살부터 함께해온 중마고도 같은 친구인데 이런 친구가 처음으로 나 너무 힘들어 라는 문자를 보낸 이 상황에 그걸 매몰차게 무시하고 다음날 그 친구를 또 볼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 근데 애인이 옆에서 자고 있고 막 전화를 받는다 하면은 그 자리에 너무 약간 다른 이성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게 불쾌하다. 근데 전화를 받으면 깼나 그랬지 그 자리에서 전화한다는 조건은 없기 때문에 아, 근데 움직이는 시간부터 좀 인기가 그러니까 있잖아요. 나 누구한테 지금 조금 급한 전화가 와가지고 좀 갖고 올게 라고 말해도 아 그 친구 할 정도의 관계여야 저는 남사친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해줄지는 모르는 거죠, 애인. 그쵸, 애인이 이해해 줄 건 또 아니죠. 이해해 주지 근데- 못할 수도 근데 이해해줄지 모르겠지만 이제 나중에 가서 설명을 하면 되잖아요. 아, 내 10년지기 친구가 갑자기 너무 힘들다고 해서 연락해서 받고 왔는데 엄청 힘든 일이 있었대 하면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조언해줄 것 애인이랑 같이 얘기하고 이런 상황이 더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단 전화를 받고 돌아와서 만약에 진짜 힘들어서 전화해도 별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먼저 욕을 해주면 돼요. 이런 이 시간에 전화해가지고 내가 급해서 혹시 몰라서 받았더니 "헉, 진짜 힘든 일이었다. 그럼 어떡해 친구가 지금 이러한 일이 있는 전화를 했대. 되게 힘들겠다 그치? 근데 뭐 그 힘들다고 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 정해진 게 아니니까 만약 별게 아닌 상황에서 그러면 남자친구와 싸울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말했잖아요. 그거 아세요? 노홍철이 무한도전에서 시험 망했을 때 엄마 난 쓰레기야 어떡하면서 이러고 들어오면 이제 어머니께서 그냥 괜찮아 해주신다고. 근데 솔직히 새벽 2시기도 하고 제가 만약 전화를 해준다 해도 그 힘듦이 풀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힘든 게 한순간이 아니잖아요. 뭐 하루 종일 힘들었을 텐데 굳이 새벽 2시? 난 시각이 너무 약간 야심한 밤이기도 하고 술주정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 하고 감독님의 선택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화를 받고 갔다 와서 이제 남자친구한테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을 하면 오히려 남자친구랑도 신뢰가 더 쌓이고 친구와의 관계도 더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10년 동안 알아왔고 꾸준히 관계를 이어온 입장에서 나는 그만큼 그 친구를 잘 알 텐데 10년 동안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다는 거는 이 한순간으로 이 친구가 그 나에 대한 인상?
자신에 대한 앞으로의 길 이런 게 틀렸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솔직히 저는 제 남친이 똑같은 상황인데도 이걸 외면한다? 이러면 전 남자친구한테 좀 실망을 할 수 있다 생각해요. 객관적으로 본다면은 전화를 받는 순간 애인이 깬다고 이제 상황 설명이 되어 있고 애인이 있는 걸 아는 사람한테 굳이 새벽 2시에 이해가 안 되는. 전화를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생각만 들어요. 딱 전화를 받기 전에 야 나 지금 누구랑 있어서 안 되는데 무슨 급한 일이야? 이렇게 문자부터 보낼 수 있는 건데 전화를 먼저 받는다는 행위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감독님께서 또 선택을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아까 노홍철의 이론이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이후 상황까지 대처를 너무 잘했다 생각해가지고 저는 전화를 받는다 A 보겠습니다. 우와. 아니 지금 그래요. 저랑 의견이 하나도 안 맞는 것만 보면서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거든요. 아, 근데 저도 반대긴 했어요. 저도 봤는데 저희도. 저는 A 보겠습니다. 사이코패스 아니에요? 사이코패스가 있어요 여기. 이건 졌다 이 생각. 그러니까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환승연애에서 원규, 지현이라는 커플 사이에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인데요. 여사친, 남사친의 웨딩드레스 또는 턱시도를 보러 가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 남친이 여사친 거에 혼자 보러 간 게 아니고 그 무리가 함께 간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빠르네. 네, 저희 팀은 A가 나와서 가능하다 입장이고 민건 다인 팀은 불가능하다 입장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드레스랑 턱시도는 뭐 단순 뭐 옷 피팅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식에서 입을 건데 그거를 아무리 친구들이 단체로 갔다고 해도 이성 친구가 봐주는 거는 너무 신랑에 대한 예의가 어긋나는 것 같아요. 아, 그때 아마 전제 조건이 이제 신랑이 바빠서 이렇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전제 조건이. 근데 신랑이 바빠서 못 와가지고 신랑이 이걸 못 본다는 게 좀 되게 충격적이네요. 슬프죠. 여기서 왜 이성이 필요했느냐? 웨딩 드레스를 볼 때 여자의 눈도 있지만 그거를 보고 예뻐해줄 사람은 남편이잖아요. 남사친의 눈이 필요했던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예쁜 드레스를 원했던 거죠. 왜냐면 자기 남편한테도 예뻐 보이고 싶으니까. 근데 그게 남자 눈이 더 정확할 것 같으니까. 단체로 갔다면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좀 이성의 눈이 뭐 정확하게 했잖아요. 근데 옷은 솔직히 이성 그런 거 관련 없이 그냥 예쁘면 예쁜 거고 멋진 거면 멋진 거 아닐까요? 굳이 꼭 이성이 가서 해줄 필요는 없다 생각하기도 해요. 애초에 결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 자체가 없잖아요. 네, 게다가 단체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의 가능성이라기보다 그 웨딩 드레스랑 턱시도가 의미하는 바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애인이 여길 간다고 하면 완전 서운할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큰 거를 나에게 보러 오라고 했다는 건 그 큰 걸 보여줘도 정말 아무렇지 않을 정도의 사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간단하게 그 것 중요한 같아요. 웨딩 드레스를 왜 별거 없는 남사친한테 남편이 못 오니까 어쩔 수 없이 남편이 오면 근데 당연히 사실 남편이 있겠죠. 뭐 남자 보는 눈도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 사람 보는 눈이 뭐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결혼식 당일에 입을 웨딩 드레스 충분히 동성 친구들이 정해줘도 가능하다. 그러면 제 남자친구가 만약 간다 해요. 그럼 남자친구가 그 여사친의 아름다운 모습을 다 볼 거 아니에요.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화날 수 있지 않을까요, 솔직히?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마디씩 하면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럼 갈 거면 그냥 저도 데려가 주는 게 아니면 왜 혼자 가요? 저도 같이 갈래요. 이런 상황 자체가 섭섭할 것 같아요. 그 친구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들을 걔가 바라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돼. 드레스랑 턱시도가 뭐 보고 반하냐 안 반하냐 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웨딩드레스 너무 의미 없고 턱시도 너무 의미 있죠. 근데 막상 현장에 가면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막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아 오케이 다음 빨리 이런 느낌일 거란 말이죠. 그래 뭐 아깝겠죠. 내가 아닌 다른 여자 드레스 먼저 보면. 근데 그렇다고 이게 불가능의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1대1로 뭐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 이제 껴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감독님께서 정말 마지막 문제의 마지막 선택을 해주세요. 사이코패스 믿지 않습니다. 아직 혼자 맞으세요? 그 웨딩 드레스랑 턱시도 그 자체가 의미하는 게 크다고 말했던 게 저도 매우 공감하기 때문에 B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나도 반대였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긴 거야. 이미 우리가 이겼어. 이겼어요. 아, 우리가 이겼어. 그 어마무시한 벌칙은 두 분이서 릴스를 찍어서 저희 채널에 올리는 거였는데요. 빠르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토론 수고하셨습니다. 와!